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의 박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넷제로 그리고 네거티브 에미션 하에서의 영구동토층 탄소 피드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영구동토층은 말 그대로 얼어있는 땅을 나타내는데요. 북반구 육지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서 약 1,400 그리고 1,600 페타그램 정도의 방대한 양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동토층의 표면은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지역을 이제 활성층, 액티브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영구동토층이 융해되고 즉 이런 액티브 레이어가 깊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혹은 메탄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양의 피드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구동토층의 탄소 피드백은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위험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이제 배출량 감축 그리고 CDR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넷제로의 달성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역배출 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평가받는 영구동토층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영구동토층이 높고 이에 따라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방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도의 증가는 이제 극지의 식생을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알틱 드리빙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앞선 것과 반대로는 오히려 탄소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영구동토층 지역의 넷 칼본 밸런스가 결정됩니다. 이 역배출 시기에 영구동토층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중 하나로는 이런 이산화탄소 증강 강제력을 주고 그리고 대기 온도를 이용해서 영구동토층의 면적을 추정해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영구동토층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감소하는 시기에는 영구동토층의 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이산화탄소 감소 시기에 오히려 이 영구동토층의 면적이 더 작은 이런 느린 회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구동토층의 면적이 느린 회복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는 토양의 수분으로 인한 열적 반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의 이 지구 시스템 모형의 한계로 인해서 탄소 순환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영구동토층 과정을 포함하는 최신의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를 이제 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완화 시나리오의 아래서 이제 온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영구동토층이 녹았다가 다시 얼고 또 다시 얼 수도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온도의 변동성 그리고 영구동토층의 융해 과정들은 그 식생의 생산성 그리고 미생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육상 생태계 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비율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지표면 수문학적 과정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탄소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넷제로 네거티브 하에서 영구동토층의 탄소 피드백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를 육상탄소 저장량과 그리고 메탄의 방출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IRCC에서 수행된 CSM2 에미션 드리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BGC 과정이 포함된 플리 커플드 실험으로 여기서 결합된 CLF5에는 영구동토층의 탄소 보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넷제로 에미션 그리고 네거티브 에미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이제 앞선 기간에서는 양해 배출, 공통된 양해 배출 기간을 가지고 있고 SSP 585를 기반으로 해서 2050년까지 선형적으로 방출량이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속도로 배출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2023년에는 넷제로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제로 실험의 경우는 2300년까지 넷제로를 유지한 채로 실험이 수행되어졌고 네거티브 에미션의 실험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배출량을 감소시키다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넷제로를 적용을 하여 2300년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에미션 실험의 경우는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제거가 약 800펜타그램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 생태계나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지표면 연구동토층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중 액티브 레이어가 가장 깊을 때, 활성층이 가장 깊을 때 4m보다 이제 깊지 않는 지역을 연구동토층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결과의 경우는 이제 초기에 연구동토층으로 이제 정의된 지역의 기반으로 온도나 다른 탄소 순환 변수들을 계산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점선은 넷제로 실험의 결과를, 실선은 네거티브 에미션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제로 실험의 경우 이산화탄소 피크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천천히 감소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초기 상태보다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에미션 실험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피크 이후 초기 상태로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동토층의 기온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시면 거의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 에미션 실험의 경우에는 A막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시기에 더 빨리 온도가 감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리스토링 기간에는 온도가 A막이 회복됨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계산된 연구동토층의 면적인데요. 보시면 이런 온도의 경향과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연구동토층의 면적은 감소하고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온도가 감소하는 속도에 대해서 연구동토층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200년경의 네거티브 에미션 시나리오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초기에 비해서 연구동토층의 기온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 연구동토층의 면적은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온도 아노말리 패턴이나 연구동토층의 경계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초록색 선이 이 시기의 연구동토층의 경계, 그리고 파란색 선이 기존 초기의 연구동토층의 경계를 보여주는데 특히 이 북미 지역에서 연구동토층의 초기 경계를 따라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구동토층에서 발생하는 탄소순환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초록색 선이 식생탄소, 그리고 갈색 선이 토양탄소, 그리고 주황색 선이 이 둘의 합을 나타내는 넷칼본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칼본풀 아노말리가 양이면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음이면은 탄소가 방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양의 배출 기간에는 이 전체 탄소량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넷제로 네거티브 에미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연구동토층 지역이 탄소 방출원으로 전환되며 계속해서 탄소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시나리오 모두 약 15펜타그램 정도 비슷한 양의 탄소 방출이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시나리오마다 각 시간별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공통된 양의 배출 기간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생탄소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증가로 따라
온도 증가에 따라서 영구동토층 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토양탄소가 감소하는데 특히 이 2060년에서 70년경을 기점으로 토양탄소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전체 탄소 풀의 크기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배출이 끝나는 시점에는 거의 넷칼륨풀의 아노말리가 0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제로 에미션 실험의 뒷기간의 반응을 살펴보면 베지테이션 칼본, 즉 식생탄소는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온도가 감소를 하긴 하지만 초기 상태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의 호흡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서 토양탄소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제 실험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약 15펜타그램 정도의 탄소 방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이 네거티브 에미션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네거티브 에미션 기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식물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식생탄소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온도가 빠르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생물 호흡으로 인한 토양탄소의 감소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온도가 감소하고 영구동토층의 면적이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양탄소의 손실이 계속 일어나는지 좀 더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 토양탄소 손실의 이 실험의 마지막에서의 토양탄소 손실의 그 맵을 확인하게 되면 특히 그 느리게 회복하는 이 북미 지역에서 토양탄소의 방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토양탄소의 값이 높은 지역인데요. 이렇게 유기탄소 함량이 높은 지역의 경우 공급이 많고 이에 따라서 토양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높은 열적 방사능으로 인해서 더 느린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의 특성으로 인한 느린 회복으로 이 시기에 토양탄소의 방출이 계속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리스토론 기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A막 회복으로 인한 온도의 증가로 영구동토층이 다시 녹으면서 또 이것이 토양탄소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넷제로 그리고 네거티브 에미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영구동토층은 탄소 방출원으로 전환되고 여기 두 시나리오 모두 비슷한 양의 탄소 방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유는 네거티브 에미션 하에서의 베지테이션 칼본의 감소를 하고 그리고 그 유기탄소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느린 회복으로 인해서 토양탄소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메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메탄 방출량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에 이제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는 시기에 감소를 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더 높게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탄의 생성의 경우에는 무산소 환경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범람, 침수된 지역의 면적이 많을수록 그리고 워터 테이블이 높을수록 무산소 환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메탄의 생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델에서는 이런 메탄의 생성이 침람 면적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넌데이션 프랙션, 침람 지역의 그런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이런 유기탄소 함량이 높은 지역, 주로 핀란드 지역에서 이 이넌데이션 프랙션이 온난화 시기에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물이 얼음이 녹았다가 이 지역, 피트랜드 지역은 주로 낮은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녹은 물이 다른 지역으로 잘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가역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가역적인 이넌데이션 프랙션의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시기, 오히려 넷제로 네거티브 에미션 시기에서 더 높은 메탄 방출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약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넷제로 네거티브 에미션 하에서의 영구동토층 탄소 피드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구동토층 지역은 넷제로 네거티브 에미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탄소가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실험에서 모두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방출이 되고 그리고 이 뒷기간에 오히려
비가역적인 벽나무 지역의 증가로 인해서 메탄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양의 배출 기간보다 오히려 넷째로 네거티브 에미션이 가해지는 이 뒷기간에 이런 영구동토층의 탄소 피드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